6.3 대통령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대 정당들의 틈바구니에서 꾸준한 공약 발표로 관심을 받고 있는 김재현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진보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63.8%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한데 출마의 변도 듣고 싶고요. 진보당의 대선 후보로서의 최종 목표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대선은 항상 5년에 한 번씩 있었던 일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국민들께서 123일간 광장에서 열심히 내란 세력에 맞서 싸워서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만들어진 조기 대선입니다.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시민들께서 외치셨던 것을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윤석열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청산,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퇴행을 거듭했었던 우리 사회를 다시 개혁시키는 사회 대개혁, 두 가지 과제를 뜨겁게 광장의 시민들께서 외쳐주셨는데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광장의 목소리가 정권교체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진보정당이라면 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책이 실종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삶이 어렵고 우리 사회가 정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려면 진보당이 더 큰 힘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과 비전을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저희가 질문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던질 텐데 보니까 내란 특검법은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도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도 올라갈 예정인데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친일 청산을 잘 못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당시에 반민특위 같은 곳들이 제대로 친일 청산을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내란이 벌어졌던 그 과정과 거기에 누가 가담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12.3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주도했었던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선 후보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진보당이 주도하는 내란 청산 특별법을 통해서 내란 가담자들에게 타협 없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12.3 계엄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권력기관의 잘못된 모습들을 개혁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전히도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정치 세력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의 심판으로 단호하게 응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상규명이 있고 책임자 처벌이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아무래도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법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있을 건데 이 특별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져서요. 네, 이제 뭐 내란 특검은 이제부터 이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법을 통해서는 조사위원회를 넓게 꾸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된 이미 이제 언론에 밝혀진 그 가담자뿐만 아니라 촘촘하게 뻗어 있는 내란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각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 안에서 준동을 거듭할 수 없게 만들자는 단호한 의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위원회까지 꾸리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평등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어떤 평등인지 그 내용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영역에서 불평등한가를 보면 저는 거의 모든 영역,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도 굉장히 큰 불평등이 있고요. 소득에서도 불평등이 있고요. 성별, 젠더 간의 불평등도 굉장히 심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불평등도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단편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해소되기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그것이야말로 진보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정책들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국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거대 정당들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깎아줄까, 특히 부의 세습이 상속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속세를 어떻게 낮출까 이런 경쟁들을 하고 있던데 오히려 진보당에서는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10조 원 정도 걷는 상속세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기회비용을 드리는 그런 재정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일자리 문제에서 더 이상 불안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의 세습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불평등 완화의 한 방법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고공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옵티컬, 세종호텔, 또 하나오션 노동자들이 수십일에서 수백일 동안 농성을 고공에서 벌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취약한 노동자들의 처지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이런 노동자들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의 노동자 기본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2배 이상 끌어올려서 국민의 10%, 한 500만 명 정도는 자신의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공약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민감한 주제 좀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차별금지법 그리고 페미니즘.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단어가 화제의 단어이기도 했고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이거 언급하는 순간 표가 깎이고 갈라치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김재원 후보께서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선지. 이미 지난 4개월 동안 윤석열 파면을 외친 광장에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왔던 시민들이 여성 청년들임은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 청년들이 내가 단지 윤석열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느꼈던 이 구조적 불평등 현실을 바꾸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들어달라. 더 이상 내 존재가 지워지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서 연이어 나왔었던 법안이 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저도 2012년에 당시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이 법안 발의를 했었는데 무려 1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표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우려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 단계는 넘어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성별 갈라치기는 정치가 저는 선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 특히 남성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은 여성 때문이 아니거든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성평등을 뜻하는 페미니스트 정치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